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 1권 이론책 중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 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것보단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번 빠르게 반복하시는 것이 자격증 준비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론을 보시는데, 이론은 모든 이론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의 이론 보고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출제 빈도 높은 내용 보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 1권 이론책은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을 수록해 놨고요. 그 내용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그럼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 보면서 우리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장을 보시면 파트 6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나와 있고요. 이 옆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시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뭐 이렇게 요약된 부분만 보셔도 좋은데, 이 부분, 요약된 부분을 보고 이해가 좀 안 간다 하는 부분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좀 더 깊은 내용 알고 싶다 하면은 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전체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은 한 90% 이상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1번을 보면 이제 공통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 요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적용 범위 중요합니다. 저합은 교류 1kV 이하, 1kV는 1000V 얘기하는 거죠. 1000V 이하면 1000V를 포함한 1000V보다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1000V 하면은 이건 저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직류는 1.5kV, 1500V 되지요. 이것도 이하네요. 그래서 직류 1500V다 하면은 저합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고압 한번 볼까요? 고압. 교류는 1kV, 직류는 1.5kV를 초과. 초과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수를 포함하지 않고 이것보다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kV 초과 하면 1kV를 포함하지 않는 큰 값. 즉 1kV는 고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kV는 어디? 교류에서 1kV는 저압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1kV가 1000V죠. 그래서 1001V 하면 이건 고압이에요. 그죠? 1000V를 포함하지 않고 1000V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고압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kV 이하, 7kV는 7000V죠. 이하는 7000V를 포함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류에서 7000V다 하면 이거는 고압에 적용되는 전압입니다. 자, 그래서 특고압 7kV를 초과. 그래서 7kV를 포함하지 않는 7kV보다 큰 값은 다 특고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교류는 1kV를 포함하면서 1kV보다 작은 값을 저압, 그리고 7kV를 포함하면서 7kV보다 작은 값, 그리고 1kV를 초과하는 값은 고압,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직류는 1.5kV 이하니까 1.5kV를 포함하고 이거보다 작은 값은 저압, 그 다음에 7kV를 포함하고 7kV보다 작고 1.5kV를 초과하는 값은 고압, 그 다음에 7kV 초과하는 값은 특고압.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10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1000V는 1kV죠. 보면 저압은 교류 1000kV, 1000V죠. 1000V 이하를 저압이라 한다.
이하는 1000V를 포함하면서 1000V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V는 저압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는 뭐 개통접지, 관등회로, 단동적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간단하게 키워드만 뽑아서 암기해 두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통접지란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요렇게 개통접지란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암기해 주세요. 물론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머릿속에다 넣은 후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번만 보고 끝낼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것을 계속 빠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보고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좀 알아두고 다음에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한다. 단독운전이란 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단독운전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분산형 전원, 이거 지금 알아야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분산형 전원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일단 처음엔 단독운전은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보호접지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보호접지라 한다.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다음 내용 볼게요. 접지 시스템이란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또는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즉, 접지 시스템은 접지하기 위해 구성하는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설비, 접지하기 위한 설비, 접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와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되는 것을 1차 접근 상태다.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전선을 가설할 때 지지물을 사용하죠. 여기서의 지지물이란 의미는 전주, 전봇대, 철탑 이런 것들을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지물 높이를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합시다. 10m. 그러면 요 지지물이 쓰러졌을 때 요 땅으로부터, 요 중심으로부터 땅으로 1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요렇게 쓰러지겠죠. 쓰러진다고 하면 요 범위를 1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면 1차 접근 상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1차 접근 상태는 지지물이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이게 높이죠?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시설물은 1차 접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차 접근 상태가 되고요. 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2차 접근 상태. 문제 내기는 2차 접근 상태가 문제 내기가 더 쉽겠죠? 예, 2차 접근 상태에서 중요한 건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라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지중관로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암 등을 말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땅속에 묻힌 관로, 지중관로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용어 정의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처음 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QR코드로 찍어가지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정의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다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지중관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지중관로는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4번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매설지선, 복합 케이블선로, 지중 매설지선, 이런 거는 언급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이런 거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식별. 요것도 역시 실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예전과 좀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선을 식별할 땐 상으로 L1, L2, L3 예전에는 RST 요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바뀐 규정에는 L1, L2, L3 요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중성선은 N, 그 다음에 보호도체 접지하기 위해 사용된 선이죠. 그래서 요 상은 갈색, 흑색, 회색, 그 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전선의 종류는 절연전선,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저하 케이블, 고화 및 특고화 케이블, 나전선 등이 있다.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6번, 전로의 절연 원칙. 여기서의 절연이란 뜻은 전기를 통할 수 없게 만드는 걸 절연이라고 합니다. 전기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그것을 절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잘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대지와 연결이 돼도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한 건데요. 하나씩 읽어보면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 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접지점. 이 점은 중성점, Y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는 접지를 하려면 전기가 통해야죠.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경우 볼게요.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전로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용 변압기 등의 전로의 일부를, 시험용 변압기 같은 이런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즉 절연하지 않고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 시험용 변압기 등 이런 것들은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많이 복잡할 텐데요. 요 내용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뭐죠?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골라내면 그건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시험용 변압기. 시험용 변압기는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저압 가공전선의 접지 측 전선. 좀 전에 이렇게 본 내용에서 보면 접지 측 전선이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접지 측 전선은 피복을 덮어서 절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3번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접지를 하는 곳. 그곳은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개경 변성기 2차 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개경 변성기 2차 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이 점은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 스스로 여기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 남들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그것만 달달 외우는 것보단 내가 직접 정리를 해 보는 게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7번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 시험을 진행한다는 거. 시간은 10분간 가해준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류 전압을 사용할 때는 교류 전압의 2배, 교류 전압의 시험 전압의 2배의 전압을 이용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전압.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냐 비접지식이냐 직접 접지를 했냐 이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1번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류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최대 사용 전압이 5kV다. 그러면 7kV 이하죠. 여기다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를 하면 얘가 7.5kV 나오나요? 그래서 7.5kV가 이제 시험 전압으로 사용이 된다. 예,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 2번을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전압으로 시험 전압을 사용한다. 네, 요거 중성점 접지라는 거, 요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 이란의 것을 제외한다. 요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의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10.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k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8kV가 최대 사용 전압인데 만약에 이게 중성점 접지식 전로면은 2번을 적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비접지식 전로다 하면 3번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왜냐? 이란의 것을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접지식 전로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8kV면 여기서 1.25배를 하면 시험 전압은 10kV가 됩니다. 그런데 10kV는 10.5kV 미만이지요. 이때는 계산값은 10kV가 나왔지만 10.5kV 미만이기 때문에 10.5k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번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 비접지식입니다. 이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 5번 보면 이것도 60kV 초과인데 여기는 중성점 접지식 전로예요. 이때는 1.1배. 이때도 75. 계산된 값이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k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 즉 60kV 초과면 61kV가 되겠죠. 초과하는 거니까 60kV면 여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요 이하, 요거 3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이하는 그 값을 포함하면서 작은 값.
초과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kV가 최대 사용 전압이다. 그런데 접지식 전로예요. 그럼 이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 예 하면 몇일까요? 67.1kV 나오네요. 자, 67.1kV는 75kV보다 작은 값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계산된 값이 67.1kV가 나왔지만 시험 전압은 75kV로 한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 보면 이때도 60kV 초과인데 이때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입니다. 직접 접지식. 여기는 비접지, 여기는 접지식 전로. 얘는 그냥 접지식 전로고 얘는 직접 접지식이에요. 이때는 0.72배. 그 다음에 7번 최대 사용 전압이 17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곳은 최대 사용 전압의 0.64배를 한 것을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8번은 60kV를 초과하는 정류기네요. 교류 측 및 직류, 고전압 측에 접속되어 있는 전로의 교류 측의 최대 사용 전압, 교류 측, 정류기의 교류 측은 입력이 되겠죠. 네. 정류기는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걸 정류기라고 하죠. 그래서 교류는 입력이 되고 직류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이니까 입력의 1.1배의 직류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류축 중성성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 직류축 이면 뭐예요? 출력측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직류 저압축 전로라고 하고 아래 규정의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요게 이제 교류 시험 전압인데 교류성 이상의 전압의 파고값. 그럼 교류의 파고값에 2분의 1을 한 다음에 0.5배 한 다음에 1.2배를 해서 시험 전압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런 내용은 시험에 좀 출제되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죠? 문제 만들기도 좀 그럴 거예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 전압을 2배의 직류 전압으로 한다. 언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네, 요런 내용 좀 복잡하지요. 요런 것들 요 옆에다가 아니면 다른 나만의 연습장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정리한 거 보면 이해도 잘 안 갈 뿐더러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쭉 읽어보고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처음에 정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도 나만의 정리 방법으로 쭉 해나가면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또 보면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성 다중 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22,900V면 22.9kV죠? 22.9kV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22.9kV면 2번에 적용이 되겠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 문제에서 준 단서는 22.9kV. 2번에 적용이 되겠죠.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 그래서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 22,900V에 0.92배 하면 21,068V가 시험 전압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068V면 4번에 있죠.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려면 좀 전에 표에 있는 내용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거 암기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8번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예, 요 내용은 여기 표가 중요한데요. 예,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에 하나씩 보면 회전기는 이제 회전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기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와 회전 변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을 사용하고요. 그 계산값이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500V를 적용한다. 예.
요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전압이 7kV를 초과했을 땐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 이때도 10.5kV 미만으로 계산값이 나왔을 땐 10.5kV를 시험전압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전 변류기는 직류축의 최대 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으로 시험전압을 사용하고, 이것도 이제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이제 500V를 시험전압으로 사용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회전기에서의 시험 방법은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시험전압을 10분간 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의 시험전압은, 정류기는 최대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일 때는 직류축의 최대 사용전압 1배의 교류전압을 시험전압으로 하고요. 이때는 충전 부분과 외암 간에, 언제? 정류기인데 최대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일 때, 그때 이제 시험 방법이에요.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면 교류축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축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을 시험전압으로 사용하고, 이때는 교류축 및 직류 고전압 측 단자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런 내용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냐면,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어떤 거지요? 요거죠, 여기에 절연 내력 시험은 어느 곳에 가한가, 시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고 했죠. 보면은 권선과 대지 사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이 표 역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